세 번째, 배경 지식 차곡차곡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배경 지식을 내가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활성화가 잘 될수록 새로운 지식을 더 쉽게 습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은 책이 많을수록 배경 지식이 많아지고, 배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다음 책을 쉽게 읽고, 읽을수록 재밌네 라고 해서 이 선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읽기 습관, 독서 습관, 막 이런 독서 교육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배경 지식의 이제 나름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지식의 선순환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여러분 뭐 수능 같은 거에서도 항상 뭐 EBS 연계율 몇 프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쉽게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처음에 읽었어요. 읽다가 잘 모르겠어서 안 읽어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쌓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좌절하고, 읽을 때마다 쌓이지 않고, 읽을 때마다 힘들고, 이것은 또 이제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빈익빈 부익부가 배경 지식에서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효과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힘들다라 꾹 참고 기초 이제 마중물로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해요. 쌓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의 관심사,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름의 덕질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한때 이제 출판계를 휩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탄소년단 앨범 관련 도서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뭐 피땀 눈물의 뭐시가 데미안의 모티브를 따왔다. 갑자기 학생들이 이 고전 명작인 데미안을 막 몇 번씩 읽고 공부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방탄소년단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이해가 될수록 결국 이런 책들이 또 이해가 잘 되고 되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진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항상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손흥민 축구 에세이, 손흥민 아버님이 쓴 축구 에세이 뭐 이런 것들 같이 읽다 보면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더 쉽게 이해하고 나름의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활용을 하는데 네, 유익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뉴스레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뉴닉, 14F, 뭐 금융 쪽인 PT 등등의 뉴스레터를 꼭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5개 이상의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확인을 하는데 매일 확인할 때마다 이런 뉴스레터가 나름 차곡차곡 정제된 지식들을 이제 큐레이션해서 보내줘요. 그거를 이제 매일 읽으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식을 스낵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래서 뉴닉을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메일 주소만 넣으면 여러분이 정리된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SNS에서도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관련된 분야의 계정들을 이제 팔로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관련된 북스타그램을 저도 다른 분들 통해서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저도 추천 도서나 책에 대한 리뷰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부, 뭐 언론진흥재단, 그 관심 있는 회사, 그죠? 좋아하는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팔로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SNS로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뉴스레터와 배경 지식 추천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배경 지식 쌓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눈높이가 어딘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총균세란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읽는데 결국은 이제 두껍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사놓기만 하고 완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10대를 위한 총균세 수업 같이 난이도가 조금 낮은
청소년 도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쌓은 후에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누군가 정리해 준 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기본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읽고 완독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겁니다. 여기서도 안나 카레니나 소설 되게 두껍고 읽기에 좀 묘사도 많고 어려운데 영화를 보고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다시 책을 읽고 그리고 누군가 정리해주는 리뷰를 보고 나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다시 소설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고전을 독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도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참 실감형 컨텐츠, 이 VR에 대해서 공부하고 컨텐츠 만들고 할 때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이렇게 VR 기기를 끼고 체험을 해봤더니 훨씬 더 이해의 폭이 확 넓어졌다. 그래서 체험을 통한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많은 경험, 뭐 여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 강조하죠. 이런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GPT 제너레이션 이런 책을 읽고 모임할 때 챗GPT를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이용 방법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런 하얼빈이라는 역사 소설 또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역사에 대한 꼼꼼무 내용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다시 소설을 읽는 거. 이렇게 입체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고 텍스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하나. 배경 지식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 라고 했을 때 약간 건방지게 대충대충 받다가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해요. 그리고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책이 충돌할 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새로운 시각도 있구나 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보내버리고 기존에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왜곡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잘못된 이 선입견이 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반이 아닙니다 라는 구절을 봤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맥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화장실에 있을 때, 그리고 ATM기에 있을 때, 그리고 부엌에 있을 때, 음식점에 있을 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 달라집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시키되 단정 짓지 않고 또 이런 맥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설거지할 때 물 흘리지 말아야지. 음식점에서 음식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중요한 요소고요. 정리해 볼게요. 결국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 기존에 있던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높이에 맞게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거기에 맞게 배경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항상 다양하게 읽고 경험함으로써 어휘력과 함께 나의 기초 탄탄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